EGC가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발효를 하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발효를 안 한 거 물로 마시라는 거예요. 아주 연하게.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희 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암을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호식품들이 있는데 녹차가 우리 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죠. 가장 강력하게 있는 게 우리가 이제 EGCG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는 건데 이게 우리 탄닌이죠. 탄닌. 우리가 밤 같은 거 뭐 떫은 거 이게 탄닌이잖아요. 이것도 카테킨, 이것도 탄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이나 그 다음에 또 클로르겐산 이런 부분들도 탄닌이고, 그리고 밤이나 있는 탄닌 이런 부분들이 다 탄닌 계열이거든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EGCG가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냐면 EGCG는 여러 가지 유전자를 다 꺼요. 그래서 이 세포 자살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NF-카법이라는 그런 염증을 만드는 이런 것도 억제가 되고, 그리고 암 줄기세포로 넘어가는 부분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있고, 그래서 EGCG가 아주 강력하죠. 우리가 음료수 있잖아요. 녹차 음료수 한번 뒤에 설명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거기 보면은 EGCG 함량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EGCG가 그만큼 중요한 이 항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녹차는 사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발효를 하는 것에 따라서 발효를 안 한 거, 중간 발효한 거, 완전 발효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보자면은 우리가 일반 우리나라 녹차, 그 다음에 일본 녹차는 발효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 발효를 하는 게 우리 우롱차 있죠. 우롱차는 절반 발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발효한 게 보이차, 그 다음에 홍차. 근데 우리 EGC가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EGCG는 발효를 하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발효를 안 한 거. 자, 그러면 이제 녹차 중에서 또 다른 분류로 언제 녹차잎을 따느냐에 따라서 또 분류가 달라지잖아요. 우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우전. 우전은 우리 우리 계절 절기 중에서 비가 많이 오는 고구 전에 따닥해서 우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를 지나서 따면은 이제 잎 사이 크기에 따라서 세작, 중작, 대작. 그래서 대작이 언제냐면 장마전이에요. 근데 이 어느 때 따느냐에 따라서 EGCG 함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좋은 게 그래도 좋다고 우전이 제일 비싸잖아요. 예. 제일 비싼 게 EGCG 함량도 제일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전이고 일본은 말차라고 들어봤죠. 말차가 우리나라의 우전하고 같아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우리하고 재배 방법이 조금 달라요. 말차를 만드는 것은 채향을 쳐요. 나무를 기를 때. 그래서 그늘에서 키워요. 그래서 그게 많고, 또 우리나라 우전하고 이 말차하고는 이 가공 방법이 달라요. 우리나라 이 우전은 더 끈다가죠. 볶아요, 볶아가지고 만드는 거고, 일본 말차는 쪄요. 그러니까 발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쪄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식품으로 녹차를 하는 경우, 말차를 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항암 작용을 본다면 우전이나 말차를 먹는 게,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보이차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이차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성분들에서는 뭐 풍미라든지 또 안에 어떤 향신료라든지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다룰 수 있겠지만 아무렇지 않은 EGCG는 발효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적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녹차는 사실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하루에 항암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여기 나오면 6잔에서 8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녹차도 6잔에서 8잔 정도. 우리나라의 이제 기준이고, 우리 일본 사람들이 녹차 좋아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잔으로 10잔을 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조금 많이 마시더라도 그렇게 어떤 우리 몸에 나쁜 효과보다는 좋은 효과가 많은 부분이어서 권장하는. 불면증 환자들은 우리가 카페인을 특히 저녁 때 먹으면, 심지어는 점심 때 이후로 먹기만 해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로 마시지 말고 저는 물로 마시라는 거예요. 아주 연하게. 많이 권유하는 방법이에요. 물로 마실 때는 우리가 녹차 이게 먹을 때 보면은 이지시즈도 있겠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도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로 해가지고 계속 먹는 경우는 그런 이거 자체가 우리 항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차로 이렇게 딱 몇 잔 마시는 것보다도 물로 만들어서 먹는 거 오히려 권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리차. 보리차는 그냥 물 먹듯이 항상 물 대신에 그냥 먹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아주 연하게 해서 찬물을 먹게 되면은 이게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적고, 그러면서도 내가 녹차를 먹어서 얻을 수 있는 이지시즌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그리고 늦게 안 먹는 게 중요하겠죠. 오전에 먹는 게 중요하겠고. 사실은 우리 이제 녹차하고 항상 커피하고 비교를 하는 게 카페인 비교를 하죠. 카페인은 커피가 더 많아요. 녹차가 카페인은 더 적고, 이지시즌은 녹차에 많은데 커피에도 항암 물질이 있어요. 커피에 있는 항암 물질은 클로르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 커피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항암 커피가 있거든요. 저도 우리 병원에 항암 커피를 만들어서 그 가장 클로르겐산이 높게 나오는 거, 커피 온도, 그 다음에 습도, 심지어는 물 쓰는 것까지도 맞춰가지고 그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속에 있는 클로르겐산. 그래서 커피하고 녹차하고 가지고 있는 항암 성분은 달라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제가 느낄 때는 카페인이 녹차에 좀 더 적잖아요. 그래서 커피는 여러 잔을 마시게 되면은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마시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항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녹차를 좀 더 권한다고 볼 수 있죠. 제일 우리가 찬물을 제가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권하는 데는, 우리가 단순히 물을 마시면은 물 속에 미네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환자들한테는 미네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암 환자는 거의 대부분 몸이 산성화가 돼 있어요. 그럼 이 산성화를 막아주는 것은 미네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네랄 공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네랄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밥 먹을 때 들어오는 야채, 여기에서 얻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 식탁에서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야채나 이게 양이 엄청 적어요. 얼마 안 돼. 다 합쳐놓고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 현미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녹차물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리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찬물을 만들어서 먹는 게, 그래서 연잎차, 저희는 연잎차를 꼭 또 주거든요. 연잎차를. 그래서 연잎차도 풍미가 좋아요. 또 그리고 비타민 나무 차 있죠. 비타민 나무 그 잎이나 줄기를 가지고 만드는 게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상당히 좋겠고, 그리고 또 허브차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권해요. 그게 산성화를 막아주는 아주 과학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호품으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또 기호품으로 마실 수도 있죠. 어떤 기분도 좋아지고 진정작용도 있고, 하지만 그런 효과를 보면서 항암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즐겨 하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들 앞으로 녹차 많이 드시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